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화상 연결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금요일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 이날 시장이 헷갈렸습니다. 금융주 헤드라인 숫자는 좋았는데 실적 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기술주들은 또 반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섹터별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이날 시장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융주들의 대표적인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블랙락이 실적을 발표하면서요. 일단 그 분위기가 그 숫자 자체는 괜찮았는데요. 향후에 대한 전망에 대한 약간의 그 어떤 소극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주가 오히려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는 결국 하락세를 보였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장중 또 극적인 반등을 시도하면서 일단은 플러스로 마감됐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0.6% 정도 일단 반등하는 데 성공했고요. 섹터별로 보면 유가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에너지 섹터가 2.3% 올라갔고요. 기술주가 1% 가까이 반등했지만 금융주를 비롯한 상당히 많은 섹터의 주식들이 오히려 금요일 날은 좀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일단 주목이 되는 것은 소매 판매인데요.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2%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히는 1.9%가 11월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전망은 0.1% 감소였고요. 결국 이런 수치는 2021년 2월 이후 최대 하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도비에서 발표하고 미국 전미 소매협회에서 발표한 결국 연말 쇼핑 시즌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증가세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역시 오미크론이 결국 주도하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공급망 이슈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소매업종의 근로자가 부족하고 물건 살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는 것 정도가 어떤 이렇게 소매 판매가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 그런 요인이 되겠고요. 말씀 잠시 드렸다시피 유가는 7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결국 주간 단위 보면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추 유가는 84달러까지 올라가면서요. 결국은 작년에 그 고점, 지난번에 고점을 전부 다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 금리는 다시 1.8%에 도전한 채 일단 주말장이 마감되는 것으로 우리가 통계를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네, 은행주들의 실적에 대한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특히 JP모건이요. 딱 봤을 때 매출은 좋았는데 주가가 6%나 급락 마감을 졌거든요. 어닝 리포트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한 부분은 좀 다른 대목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JP모건은 6%가 넘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괜찮았지만 흔히 얘기해서 어닝 비트한 실적 상회율은 2년 만에 최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통계가 이제 별의별 통계가 많이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실적을 비트한 예상 수치보다 좋게는 나왔지만 그 증가 폭이 상회한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JB 다이먼에서 몇 차례 최근 얘기했지만 임금 상승 등 은행에서의 임금 상승 비용 이런 것들이 결국 고용 비용의 증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파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얘기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트레이딩 수익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면서 가이던스를 약간 소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회사 미국에서는 이제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 걸 중요한데 이런 것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투자 자본 이익률이라는 또 개념이 있는데요. 향후 1년에서 2년 동안에요. 투자 자본 이익률의 당초 목표치가 17%를 자기네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JP모건 이번까지요. 6분기 연속으로 실적 발표일에 주가 하락하는 오명을 역시 받았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티그룹도 1.25% 하락했고요. 웰스파고는 오히려 3.7%가 주가 올라가면서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웰스파고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상업용이라든가 가정용 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겠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회복되면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는 웰스파고가 상당히 또 호재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웰스파고 주가는 꽤 많이 올라간 걸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4분기에 7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완료한 것
그러면서 그리고 올해만 들어서 보면 금년 주가율은 상승률은 14%가 되겠고요. 은행업종 평균이 8.5%, 반면에 JP모건은 2.8%가 상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웰스파고의 해가 지금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한편 블랙락은요, 기대 이상은 이익을 발표했지만 매출이 좀 당초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운용자산은 10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 또다시 15%나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주가는 2.2% 하락같이 마감됐고요. 몇 개만 더 말씀드리면 션 윌리엄즈라고 페인트 업체가 있는데요. 2.8%가 빠졌습니다. 실적 가이드 자체를 하향한 것이 주가가 개파락한 데 요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 섹터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혼란스럽고 또 축 처져 있었지만 좀 좋았던 쪽을 바라보자면 빅테크주들은 전반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각 종목별로 어떤 이슈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지난주에 그리고 뭐 올해 들어서 마찬가지지만 애플을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7, 8% 정도까지 그 고점에서 내려간 거 많이 보셨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느끼시다시피 이들이 어떤 기술주의 어떤 가치가 떨어진다, 기술주의 주가 떨어질 때 같이 어떤 하락한 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금리의 어떤 상승과 이들의 피해볼 거는 거의 없거든요. 이 어떤 그래머들 물가 떨어진 것에 대한 반등이 지난 금요일날 일제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에 대해서는요, 루프 캐피탈에서도 165에서 210달러를 올려놨고요. 파이퍼 샌들에서도 목표 주가를 175달러에서 200달러, 그리고 지난주에 JP모건도 목표 주가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선권의 연건도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아이폰 13의 어떤 폭발적인 인기, 그리고 에어팟 시리즈의 인기가 결국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메타 플랫폼도 1.6% 일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거의 한 10%가 빠졌는데요. 오늘 1.8%가 지난 금요일날 반등했고요. 테슬라도 1.7% 반등했습니다. 특히 이제 넷플릭스가 관심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지난주에 한 두 군데 증권사가 경쟁에 대한 심화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감을 얘기한 것도 사실이면서 주가가 흘러내렸는데요. 지난 금요일날은 1.2%가 올라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2년 만에 구독료를 결국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버전 제외하고는 조금씩 올리는 것이 일단은 호재로 작용한 하루가 되겠고요. 카지노 회사들이 좀 많이들 올랐죠. 그래서 S&P 500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대부분이 카지노 회사들이 대부분 장식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샌즈가 14% 올라갔고요. 윌리조트도 8.6%도 올라갔는데요. 이들이 아시겠지만 이들이 라스베가스라든가 미국에서만 카지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또 수익은 마카오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마카오에서 이런 거 아닙니까? 리조트의 추가적인 카지노 면업체 수를 제한한다 얘기했고 기존권은 이제 계속 간다고 얘기하니까 기존에 어떤 이미 카지노 회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형 호재일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된 것이 지난 금요일장에 가장 상승폭이 컸던 카지노 업체 주가 반등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리뷰를 해봤다시피 이날장에서는 빅테크주들이 반등을 했고 그 덕분에 나스닥 지수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했을 때 어느새 7.5%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세장에 우리가 진입하기 시작하는 건가 뭐 이런 두려움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스닥 이건 S&P 500이건 그러니까 조정을 보인다는 것은 10% 하락, 고점 대비죠. 직전 고점 대비. 그리고 약세장이라는 건 20%니까 아직 20%에 한 거리감이 있지만 10%의 조정은 이렇게 멀지 않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10% 근접되니까도 반등하고 반등, 지난주에 2차례 정도 반등했는데요. 시장에서 상당히 IT 성장주,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애플이라든가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강력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룩벤처의 짐 먼스터라는 분이 되겠는데요. 이분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이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요. 나스닥은 10에서 20% 정도 조정을 받는다는 것이 그동안 상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준금리는 지금 0에서 0.25%잖아요. 근데 이제 금년에 1% 가까이 4번 올리면 1%. 물론 제이미 다이먼은 6번에서 7번 올 수도 있다는데 여하튼 1%포인트 올라가면 나스닥이 고점에서 10에서 20% 정도 조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적용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금리 인상이 3월, 4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 계산대로 하면 지금 한 7.5%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적게는 2.5%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해서 5에서 앞으로 10% 이상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분의 독특한 시각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지난주는 털어버리고 이번 주 준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이슈들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최고 관심은 실적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넷플릭스가 이제 이번 주에 포함되어 있고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는 P&G 같은 것도 이번에 실적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 중에서요. 과거 실적의 BTU, 실적 상회율이 높았고 실적 다음날 주가 상승이 높았던 11개 기업을 뽑는 것을 또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적 할 확률이 80%, 주가 상승률이 그 다음날 0.1% 이상 기업들의 리스트가 되겠는데 말씀드렸던 P&G,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뱅크 유나이티드, 유니언 퍼시픽 등등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 3개 정도만 보면 P&G 같은 경우는 항상 시장에서 중심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미국의 최대 민영 의료 보험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다빈치 수술로 워낙 유명하면서 압도적인 기술력인데 최근에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실적 이런 건 문제 없지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 상례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매일매일 전해지는 이 실적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위원님과 함께 이 시간 통해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도 월가이드 시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학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